자, 이번 시간에 하는 내용이 참 중요합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이제 그 도소매 입지에서는요, 지금 하는 자체가 중요하기 때문에 일단 그 전에 했던 거 좀 정리를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염지 43페이지에 가시면 도소매 입지에서는요, 넘겨보시면은 그 일단 44페이지 가시면 우리가 두 가지죠. 도심 입지하고 그 다음에 어때요? 독립 입지. 이 두 가지를 여러분 이제 그 비교하실 줄 아셔야 됩니다. 항상 반대적인 개념이 나오기 때문에 이 두 가지 꼭 비교해 주십시오 하고요. 특히 이제 CBD에 대해서 어떻습니까? 문제 풀어봤었는데 이 중심 상업 지역은 주말이나 야간에는 도심 공동화 현상이 나타나 유동인구 감소로 매출이 저조하다 그랬죠. 뭐 이런 것들 위주로 좀 물어볼 수 있고요. 그 입지 선정에 대한 기준은 뭐 아까 잠재 고객 여부라든지 여러 가지 고객층의 성향 요거 이제 바꿔낼 수 있으니까 그렇게 체크를 하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러면 독립 입지에 대한 장단점 같은 것도 봐두셔야 되고요. 반대로 나올 수가 있고 독립 입지가 이제 적합한 경우도 이제 아까 니은번의 대규모 소매점이죠. 소규모가 아니라 그 정도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쇼핑센터에서는 뭐 넘겨보시면은 페이지 48페이지 항상 비교하는 게 나오니까 쇼핑센터와 백화점의 차이죠. 쇼핑센터와 백화점의 차이다. 문제를 받지만 쇼핑센터는 상품별 전문 조직이 다수 업체인 집합이지만 백화점은 단일 주체라는 점에서 바뀌어 나올 수 있고요. 그 다음에 그 밑에 보시면 쇼핑센터의 특징과 제가 기능도 보시라 그랬습니다. 쇼핑센터는 외곽이 아니라 도심지에 있고요. 그 기능도 아까 제가 문제 풀어봤었습니다. 그렇게 보시고 쇼핑센터의 분류는 뭐 스팁 쇼핑센터가 이제 네이버후드가 가장 범위가 좁고 중간에 커뮤니티 센터고 그 다음에 파워센터 가장 범위가 넓다 이렇게 보시고요. 뭐 쇼핑몰에서는 뭐 출제될 가능성이 좀 그렇습니다. 낮고요. 그 다음에 이제 52페이지 가시면 뭐 평면 형식의 중심 상점 몰 코트가 있다. 각 부분에 대한 면적 비율이 50, 25, 10 이렇게 나온다. 그 다음에 조금 구체적으로 나올 수가 있다면 54페이지 가시면 목적 점포와 기생 점포가 있죠. 그래서 이것도 좀 구분해 줘야 됩니다. 목적 점포와 기생 점포가 있다. 이 두 가지에 대한 그 비교가 나올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용어 정리 55페이지 가시면 어떻습니까? 복합 용도 개발의 지역에 대해서 그 용도 개발 이건 이제 세 가지 이상이어야 된다. 뭐 여러 가지 이제 요건이 있었죠. 물리적 기능의 통합, 통일성 있는 계획에 대한 개발. 그 특징이 이제 중요하다면 아까 CBD 같은 경우는 이제 이 도심 공동화 현상이 발생할 수 있지만 이건 오피스 개념과 도심지의 주거 기능이 합다 보니까 이 도심형 도넛 현상, 도심 공동화 현상이 좀 방지될 수가 있다. 그래서 얘도 장단점이라는 거 꼭 비교를 하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 복합 개발, 용도 개발 이제 효과 정도를 이제 또 물어볼 수가 있죠. 새로운 거니까. 그 다음에 이제 넘기시면은 그 시험 출제가 나올 수 있는 거는 뭐 지금 넘기시면 뭐 입지 선정 및 분석에서는 뭐 이렇게 중요한 파트가 없습니다. 그냥 쭉 넘겨보시면 세부적으로 아까 봤던 거는 뭐 그렇게 크게 체크 될 게 없고요. 만약에 나온다면 62페이지 가시면 상업지의 입지 조건이 두 가지를 바꿔낼 수가 있죠. 사회 경제적 조건이라든지 사회 경제적인 우리가 조건과 물리적 조건을 반대로 낼 수 있습니다. 물리적 조건을 그러니까 요거에 대해서 이제 엄밀히 따져봐야 돼요. 상업지 입지 평가는 뭐 지역을 먼저 분석하고 개별적으로 보기 때문에 지역은 인근 지역의 번영, 지역
이런 게 나오고 개별적은 어떻습니까? 그 부동산 상태 자체의 토지와 건물을 갖고 따진다. 자,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근데 좀 전에 말씀드렸지만 우리 문제의 출제 빈도가 높은 거는 지금 보는 부분서부터가 이제 출제 빈도가 높은데요. 자, 본격적으로 이제 상점의 분류를 이제 물어보죠. 그래서 이제 상점의 분류가 첫 번째를 보시게 되면 고객의 구매 관습입니다. 상점의 분류. 자, 여기다 이제 별표를 3개 총하시기 바랍니다. 최근의 경향입니다. 입지 파트는 이쪽 파트에도 타 자격증 시험 문제로 많이 출제가 되는데 63페이지입니다. 일단 제목을 보신다면 상점의 분류가 나오겠죠. 상점의 분류. 자, 그래서 이제 그 첫 번째는 이제 1번에 구매 간습입니다. 구매 간습. 그래서 상품의 종류가 틀리죠. 그래서 앞서서 좀 말씀을 드렸어요. 편의품이라는 게 있어요. 편의품점. 그 다음에 우리가 선매품이 지금 두 번째 나오죠. 고르선자. 그다음에 선매품점. 전문품점입니다. 그래서 앞서 좀 미리 말씀드렸지만 전문품점이 가장 넓고 선매품점, 편의품점이 작으면서 가까이 있죠. 그래서 그런 식으로 이제 우리가 예전에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편의품이라는 자체는 체기품이라는 자체는 가장 필요한 생필품입니다. 집 근처에 매장에 쉽게 구매해서 상품으로서 생활 필수품을 얘기를 하죠. 그래서 이제 어떻습니까? 우리가 이제 주로 저차, 고차, 중차라는 게 크리스탈로 이론에서 얘기했잖아요. 우리 앞에 있는 슈퍼는 저차고, 그 다음에 전문품은 이제 대형마트 같은 데는 이제 고차 떨어져 있고 규모도 크다. 그다음에 이제 중간에는 중차와 저차 중심지가 있겠죠. 그래서 이제 어때요? 우리가 저차는 가까운 데 있으니까 편의품은 저차입니다. 입지는 고객이 가까이 위치해야 하므로 도로에서 이제 10분에서 20분 이내, 거리는 1000m 우리가 이내에 위치로 고객이 주로 통행하는 길목에 상점이 위치하는 것이 좋죠. 자, 판매 상품이 이제 보통 편의품이니까 주로 가정용품이며 주부를 대상으로 하고, 이 편의품점이 입지는 인근 지역 또는 근린 지역과 2차 상업 지역은 바람직하지 않고 또 도심 상업 지역에서 좋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인근 지역 우리가 2차 상업 지역에만 바람직하죠. 인근 지역에서만. 그다음에 선매품의 선자가 고르선자입니다. 고르선. 그래서 이제 고르면서 산다는 얘기죠. 비교 구매. 그래서 매품이라고도 하고 고객이 상품의 가격, 스타일 등을 여러 상점을 비교하면서 사기 때문에, 자, 이 선자가 고를 선자이기 때문에 여기서는 지금 우리가 이 비교한다는 게 중요해요. 비교하면서 구매한다. 그래서 이제 어떻습니까? 그 비교한 후가 이제 핵심 포인트죠. 그럼 편의품에 비해서 우리가 그 가격 수준이나 이윤율이 높고 구매 횟수가 적죠. 고객의 취미 등이 잘 반영해야 하므로 표준화되기 어렵습니다. 자, 우리 고객의 취향이 다 반영되어야 되기 때문에 가구도 집집마다 다 틀리겠죠. 그래서 그렇게 보시면 되고, 부인용 의상, 보송료. 그래서 이제 집심이나 집재, 이따 나중에 배우시겠지만 도심에 입지하는 거나 아니면 동일업종끼리 입지하는 점포가 경우가 많다. 비교적 이 편의품보다는 좀 원거리에 고객이 찾아오기 때문에 교통수단과 접근성이 또 좋아야 되고요. 주로 중차와 저차고, 그 다음에 정문품은 명품이에요. 멀어도 정보를 입수해서 찾아간다는 얘기죠. 그래서 고객이 특수한 매력을 찾으려는 상품으로 구매를 위한 노력을 아끼지 않습니다. 그래서 가격 수준도 높고 비싸고 광고가 많이 이루어지는 유명 메이커, 유표품이 많죠. 고차, 도심에 있겠죠. 자, 이런 식으로 이제 보시면 되고요. 자, 그래서 이제 이거를 자, 문제가 약간 좀 어렵게 나온다면 이거에 대해서 간단한 게 아니라 문제를 한번 볼게요. 156페이지와 157페이지를 보는데, 자, 156페이지 보시면, 자, 156페이지에 보시면 156페이지에 22번입니다. 자, 우리가 약간 응용된 건데요. 맨 밑에 이 계획된 점포용과 입지에 맞는 전략을 우리가 시행하기 위해 소매상은 전략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를 고려한 것이다. 이에 대한 선물을 가장 올바르지 않은 것은, 자, 5번
전문점은 편의점에 비해 시장 포화도의 진입장벽은 더 낮지만 상권의 범위가 좁아 시장의 불확실성이 더 높다는 특성을 가진다. 전문 품종이 편의품에 비해 시장 포화도와 진입장벽이 낮습니다. 그래서 상권의 범위는 넓죠. 시장의 불확실성이 좀 낮겠죠. 그래서 범위가 넓다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오른쪽에 좀 오타났죠. 이제 오른쪽에 이제 23, 24, 25가 되겠죠. 하여튼 뭐 157페이지에 15번을 가시면 소매 상권에 관한 가장 내용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자 1번 소비자의 구매력이 증가하게 되면 편의품에 대한 상권 범위도 같이 증가한다. 소비자의 구매력이 증가할 때 상권의 범위가 넓어지는 것은 어때요? 이 선매품이나 전문품의 경우죠. 이 편의품은 일상생활 필수품이기 때문에 소득의 탄력성이 좀 비탄력적입니다. 구매력과는 별 관계 없죠. 구매력이 좀 높아지면 편의품보다는 이제 전문품을 찾겠죠. 뭐 이런 것들도 조금 염리 그 내용에 이 세 가지만 볼 게 아니라 응용해서 풀 수 있는 정도로 이제 따져봐야 되고요. 자, 그다음에 이제 공간균배의 원리라는 게 시험 문제 나왔었습니다. 자, 이게 이제 기출 문제 나왔는데 상당히 어려운 거예요. 이게 이제 교통비 탄력성이라는 것도 나오고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걸 가지고 천천히 한번 해볼게요. 그래서 상점의 분류가 구매 간섭하고 그 다음에 그 상점의 분류가 이제 구매 간섭이 있고 그 다음에 여기는 이제 구매 간섭이 아니라 이렇게 볼게요. 입지 유형별 점포입니다. 소재 위치에 따라 입지 유형별. 소재 위치에 따라가 공간 균배의 원리에 패턴한 학자가 얘기하면서 만들어졌어요. 자, 이건 조금 들어가 볼게요. X1과 자, X2의 고객이 상권이라는 배우지가 있습니다. 거기에 중간에 이제 우리가 중심지가 도심이 있는데요. 자, 이 공간균배 원리는 이론상 이 동일업종입니다. 동일업종은 이제 경쟁이 심하거든요. 자, 경쟁이 심하다 보니까 이제 그 점포가 여기도 입점하고 여기도 입점하는데 동일업종이라는 것은 매장 규모도 똑같고 가격도 똑같고 다 똑같다는 얘기예요. 그럼 갑하고 을이 있으면 자, 얘는 여기도 가고 여기도 간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런데 자, 얘는요. 여기는 가나 이만큼 가게 되면 교통비가 더 들어갑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갑한테는 안 가게 되죠. 차단하게 되죠. 을이 열받죠. 우리 갑이 열받죠. 그럼 다시 또 갑이 일로 오니까 을이 또 안 가요. 그럼 계속 오다 보니까 이 공간균배에 대한 원리는 패턴한 학자가 경쟁이 심하다 보니까 이 점포가 나중에는 집심, 도심에 모이게 되는구나. 그래서 공간이라는 것은 앞쪽에서 배웠던 배우지 상권을 얘기하고요. 상권을 균배한다는 건 나눠 먹는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가 똑같은 상권을 갖는다는 얘기죠. 근데 이제 경쟁이 심하다 보니까요. 이 점포들이 여러 점포들이 뭐 정돌이가 생기고 병돌이 생기다 보니까 여기서 차단하게 됩니다. 그럼 얘가 다시 또 튀어나와서 집심이 아니라 산재성 점포가 만들어져요. 그래서 집심에서 산재로 가면서 여러 가지 입지 유형별이 튀어나오게 됩니다. 자, 그러면서 이 패턴은 이론으로 경쟁 관계에 있는 점포죠. 동일업종이니까. 공간 서로 균배해서 균등하게 나눠 먹는다. 한 점포가 입지한 후에 또 다른 점포가 입지하는 경우 어느 곳에 입지하는 것이 또 유리한가를 설명한 것이다. 자, 일단은 이렇게 봅니다. 자, 우리가 만약에 예를 들어서 자, 이건 여러분이 이제 어렵게 나오면 굉장히 또 어렵게 나올 수 있으니까 출제 빈도가 거의 있다고 봐야 돼요. 그래서 천천히 가겠는데 자, 옛날엔 피자 가게가 도심에 하나밖에 없었습니다. 그럼 도심에 하나밖에 없다는 것은 그만큼 시장이 좁다는 얘기예요. 시장이 좁고 그 다음에 이제 자, 수요의 교통비 탄력성. 교통비 탄력성이 작은 경우. 작은 경우는 우리가 집심적이다. 자, 그래서 이 좁고와 작은의 키인데요. 자, 이게 상당히 어려운 게 수요비 교통비 탄력성입니다.
자, 가격 탄력성이라는 게 있거든요. 이 경제학에서. 이 수요에 교통비 탄력성이라는 것은, 자, 탄력성은 자극에 대한 반응이에요. 그래서 교통비, 거기 이제 책에 나오는 거 보면은 교통비의 변화율에 대해서 수요량이 얼마만큼 반응을 하겠느냐. 그럼 어떻습니까? 우리가 이 교통비의 탄력성은 교통비가 증가할 때 수요량이 얼마만큼 감소하겠냐. 많이 감소한다는 반응이 이제 탄력적인데요. 그러면 이 탄력적은 교통비가 조금만 증가해도 수요량이 크게 감소해서 안 간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 자체적으로 이러한 상품은 주거지 가까운 곳에 판매하므로 분산해야 된다는 거죠. 자, 그건 무슨 말이냐? 지금 이제 피자 가게가 분산되어 있습니다. 집심이 아니라. 그럼 분산되어 있기 때문에 아까는 시장이 좁기 때문에 멀어도 간 거죠. 그래서 갑돌이가 멀어도 아이들이 울어요. 엄마 피자 먹으러 가자. 그러면 교통비가 많이 들어가거든요. 시장이 딱 하나밖에 없을 때는 멀어도 가요. 그러면 교통비가 많이 들어가도 우리가 수요량을 줄이지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비탄력적이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다 보니까 작기 때문에 집심인데, 이제 시장이 넓어요. 시장이 넓다 보면은 이제 피자 가게가 많이 생깁니다. 시장이 넓고, 그러면 넓고 동그라미 수요의 교통비 탄력성이 크다는 거예요. 자, 큰 경우는 분산한다는 얘기인데요. 좀 전에 말씀드렸지만은 그 탄력성이 크다는 얘기는 교통비가 조금만 증가해도 어떻습니까? 수요량을 확 줄인다는 거죠. 자극에 대한 반응을 많이 한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행동을 안 한다는 얘기죠. 안 간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당연히 이 도심까지 안 가고 여기 앞에서 피자를 사 먹겠죠. 그래서 페트란 학자에 의해서 이 입지에 대한, 아까는 염두에 보셨던 게 그 편의품, 소매품, 전문품은 상품에 따른 상점의 구매 간습에 따른 분류예요. 근데 여기는 제목이 없죠.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정확하게 판단한다면 입지 유형별 소지의 위치에 따른 분류다, 이렇게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 네 가지 입지가 나오는데요. 이 네 가지 입지에서 이제 그 중점적인 포인트를 이제 찾아서 제가 강의를 할 텐데, 자, 일단 이렇게 볼게요. 만약에 시험 문제 나온다면 요게 이제 시험 문제 나와서 집심하고 분산이 나왔어요. 그러면 자, 만약에 나왔다는 자체는 또 내겠다는 거죠. 그러면 시장이 좁고 탄력성이 작은 경우는 집심이고, 시장이 넓고 큰 경우는 분산이죠. 자, 그래서 이렇게 봅니다. 편법 야매입니다, 여러분들. 자, 따라해보세요. 시장이 좁고 작다는 얘기죠. 피자집이 하나밖에 없다는 거 집심입니다. 그리고 시장이 좁고 교통비 탄력성이 작은 경우는 집심이고, 시장이 넓고 교통비 탄력성이 큰 경우는 분산이죠, 그죠? 자, 이건 여러분 이제 저의 그 강의 에피소드인데요. 자, 이 유통관에서는 아닙니다. 유통관에서 제가 EBS 강의는 안 했습니다. 이제 뭐 나중에도 EBS 강의 할 텐데요. EBS 타 자격증에서 똑같은 이론이 나와요. 그래서 제가 학원인지 알고 또는 학교인지 알고 제가 여러분한테 따라하세요. 시장이 좁고 작으면 집심, 넓고 크면 분산이다. 이렇게 해서 막 행동했더니 이제 PD분이 이제 그런 큰 액션을 안 해도 된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어떻습니까? 편집을 하고 다시 이제 뭐 좀 약간 TV 강의는 목소리를 깔아야 됩니다. 그래서 시장이 좁고 수요비 교통비 탄력성이 작은 경우는 집심, 시장이 넓고 수요 교통비 탄력성이 큰 건 분산, 이렇게 해서 끝내는데요. 자, 보통 온라인에 대해서 이제 인터넷은 어느 정도 이제 되는데, 방송 강의는 약간 규제가 많아요. 그래서 이런 야매도 한번 만들었습니다. 자, 이 타 자격증에서 나오는 문제가 그대로 튀어나오는데, 우리가 2014년 문제를 보여드릴 텐데요. 자, 시장이 좁고에 지읒 들어가죠. 그 다음에 작은에 지읒 들어가요. 마찬가지로 집심에 지읒 들어갑니다. 그죠? 그래서 좁으면 작고 집심이다, 이렇게 잡으세요. 그래서 이 페트란 학자에 의해서 이 입지가 집심 입지와 분산 입지가 나옵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이제 배우실 게 입지 유형별 점포가 집심적 점포와 그 다음에 뭐가 나오냐면 산재라는 게 나와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그럼 여러분들 이제 실질적으로 문제를 한번 기출 문제를 한번 볼게요. 기출 문제가 어떻게 나왔을 거라는 자체가 궁금하시죠?
230페이지입니다. 230페이지 가시면 자, 그 유명한 문제가 그 기출문제가 2014년에 나왔죠. 그게 23페이지의 11번 문제입니다. 볼게요. 자, 박스 안에 설명하고 있는 원리에 의해서 입지를 올바르게 분류한 것은 자, 갑니다. 자, 우리가 상호 입지에서 경쟁 관계. 자, 이 패턴 학자는 동일 업종이 경쟁 관계입니다. 접어들끼리 경쟁이 일어나는 오랜 시간이 지나면 공간 서로 균등하게 나눠 먹는다는 거죠. 그래서 이 배우지에 대한 그 시장이 좁고 동남이 나올 수 있다는 얘기예요. 좁고 동남이. 교통배에 대한 탄력성이 작죠. 좁고 작은 지읒. 그러면 중심지에 입지한다. 뒷심 입지예요. 지읒 작다. 근데 배우지가 시장이 넓고 그 다음에 교통비 탄력성이 큰 경우 동남이 그럼 분산 입지라는 얘기죠. 자, 이렇게 나온 거는 공간 균배에 따른 입지로서 우리가 어떻습니까? 공간 균배의 원리라고 해야 되죠. 그래서 이 수요자의 동질성과 균질 분포를 가정해서 경쟁 관계에 있는 상호 경쟁을 통해서 서로 균등하게 나눈 공간 균배에 따른 분류예요. 4번이 정답이죠. 그래서 이 집심과 산재라는 게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어떻습니까? 이런 것들에서 우리가 집심, 산재, 집재, 국부적이라는 게 만들어진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그 입지 유형별 소재 위치가 탄생하게 된 거죠. 그래서 깊게 가겠습니다. 출제됐던 건 다 또 출제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교재를 보시면은 자, 그 상점에 대한 분류가 자, 먼저 집심입니다. 집심은 도심에 모인다는 거거든요. 그러면 도심에 모일수록 유리한 점포입니다. 도심에 모일수록. 그래서 이제 어떻습니까? 도심에 모일수록 유리한 점포이기 때문에 CBD죠. CBD가 중심지죠. 그 유리한 점포가 이제 그 백화점에 좀 잘 나오죠. 백화점이나 고급이라는 단어가 들어가면 다 집심이죠. 그 다음 보석가게. 이제 그 자격증 시험에서 기금속점 이렇게 나왔어요. 기금속점.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우리가 기금속점 이런 것들, 보석. 그 다음에 이제 그 대형이라는 자체, 또 고급이나 들어가고 또 대형 자체 들어가면 다 우리가 집심이다. 영화관 이런 거. 근데 집재는 뭐냐면 일단 집은 다 모인다는 거죠. 모인다. 쟤는 동일업종입니다. 그래서 모이긴 모이는데 동일업종끼리 한 곳에 모여요. 그래서 이제 여의도 가시면 우리가 은행이나 보험회사가 있잖아요. 은행이나 보험회사. 그 다음에 어디를 지역을 가더라도 유명 가구 단지가 있죠. 가구점 같은 거. 그 다음에 중고 서점. 그 다음에 뭐 우리가 전자제품, 그죠? 뭐 이제 어떻습니까? 전자제품을 판매하는 그 또 지역이 있죠, 서울에. 기계점, 관공서. 근데 산재성이 잘 나오는데, 산재성은 흩어질 산자입니다. 동일업종끼리 흩어진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 산재성 점포는 그 서로 분산해야 돼요. 그래서 이제 잡화점 잘 나오고요. 잡화점 여러 그 물건을 판매하는 곳이기 때문에. 그다음에 세탁소 같은 거 잘 나오고 이발소, 세탁소. 잡화점과 세탁소가 좀 잘 출제가 돼요. 그다음에 이제 그 뭐 대중목욕탕, 소매점포, 어물점이라는 자체는 어구점하고는 틀린데요. 밑에 어구점은 이제 국부적 집수성인데 어물점은 이제 생선을 이제 회를 뜰 때 칼을 쓰잖아요. 그런 칼을 이제 파는 곳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 회 센터라든지 이제 이런 데 근처에 이제 같이 어떻습니까? 우리가 목적 점포가 있으면 기생 점포가 있잖아요. 그죠? 뭐 그런 것들을 이제 우리가 또 같이 있는 그런 데를 말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또 재밌게 하기 위해서 경쟁이 심해요, 산재는. 그러면 세탁소는 다리미 하다가 붙어 있으면 다리미 갖고 나오겠죠. 가라고. 자, 그 다음에 어물점은 칼 갖고 나오고, 그 다음에 이발소는 바리깡 갖고 나오겠죠. 그죠? 그래서 이런 거. 공중목욕탕은 뭐 여성분들 뭐 수건 하나 준다, 안 준다 막 싸우기도 하잖아요. 이렇게 외우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국부적이라는 것은 국부적이라는 자체는 국지적이에요. 자, 국지적이라는 자체는 지역으로 국한됐다는 거죠. 국지성 포괄이 된다는 것은 어떤 지역만 이렇게 내린다는 거죠. 그러면은, 자, 이건 동일업체끼리 모이는데, 그 국부적 중심지에 입지한다.
그럼 어려운 게 아니라 농기구점은 농촌, 어구점은 어촌, 어구점은 고기를 잡을 때 쓰는 기구예요. 그 다음에 석재점, 비료점, 종묘점, 어구점 이런 것들은 다 국부적이다. 자, 이렇게 하죠. 그래서 다른 것들은 다 모이는데 흩어지는 게 산재성이 하나만 흩어지죠. 그래서 여러분들 이렇게 해보세요. 모이긴 모이는데 도심이 모이면 집심, 같은 업적이 모이면 집재. 자, 그 지역에 그 국부적 중심지에 어촌엔 어구점 이렇게 모이는 게 국부적 집중성이다. 자, 문제를 한번 풀어볼게요. 240페이지 가시면 240페이지에 우리가 10번 문제입니다. 240페이지 10번 확인합니다. 240. 자, 기출이 됐죠. 240페이지 10번. 내기 딱 좋거든요. 물론 뭐 이따가 적응형, 목적형 이런 게 이제 앞쪽에서 있었잖아요. 뭐 그래서 1번, 2번, 3번은 제가 앞쪽에서 했습니다. 근데 이제 4, 5번을 봤을 때 자, 4번을 보시면 배우지 중심지에 있지 않은 우리가 같은 업종끼리 입지하는 거지 배우지 중심지에 있지 않은 건 집심이잖아요. 그죠? 산재는 동일 업종끼리 흩어지는 거고요. 근데 목적형 그 적응형, 생활형이라는 자체는 앞쪽에서 제가 몇 페이지였냐면 그렇게 중요하진 않기 때문에 59페이지 얘기한 적이 있었어요. 그죠? 그래서 입지 유형별로 하는 점포가 이제 공간분배에 대한 입지 유형이 같이 또 나왔죠. 그래서 그거랑 이렇게 연결시켜서 꼭 체크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그러니까 입지라는 자체가 이제 패턴 학자가 굉장히 중요한 걸 했어요. 그래서 구매 관습이 있고 이제 입지 유형별 점포다 이렇게 나눠서 또 내용을 했다라는 자체를 꼭 기억하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64페이지는 뭐 그렇게 중요하지는 않습니다. 그냥 책에 나와 있는 거 위주로 가는데, 자, 64페이지입니다. 64페이지는 소매 입지의 선정이에요. 소매 입지의 선정. 자, 그래서 이제 입지 선정의 절차 정도는 보십시오. 그래서 이제 어떻습니까? 출점 먼저 지역을 선정하고, 그 다음에 지역 내 상권을 결정하겠죠. 상권을 결정하고, 그 다음에 구체적인 출점 부지를 봅니다. 출점 부지. 그래서 지역, 그 다음에 지역 상권 결정 부지, 뭐 이런 게 이제 공통적인 게 한번 나온 적이 있었죠. 상권 측정의 평가는 그냥 참고적으로 이제 구매적 관점이 있고 판매적 관점, 그다음에 판매량 관점이 있는데 그냥 읽어보시고요. 자, 상권의 범위는 소매점이 제공하는 제품이나 서비스의 성질, 구색, 가격 등에 의해서 결정이 될 뿐만 아니라 점포 내부에 우리가 특성이라든지 운영 방식, 상점의 밀집 정도에 의해서도 영향을 받죠. 예를 들어서 전문품은 어떻게 돼요? 멀리 떨어져도 가잖아요. 범위 넓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어떻습니까? 이 전문품을 판매하는 점포라면 상권은 상당히 넓어지겠죠. 멀리서도 이제 마다하지 않고 가니까. 근데 표준화된 편의품점은 상권은 매우 좁다. 우리가 보통 편의품점 갔다는 것은 멀리 안 가고 그냥 슬리퍼 신고 그냥 저녁 24시간 또 편의점 같은 경우는 언제든지 왔다 갔다 할 수 있잖아요. 그 다음에 이제 특정 입지의 출점 부지의 선정은 잠재적인 상권이 규정되면 소비자의 접근 가능성, 교통량, 상권 인구의 규모와 분포, 그 다음에 수입, 그 다음에 경제적 안정성, 경쟁 등의 요인에 의해서 선택 가능한 점포 입지가 선정됩니다. 그럼 소매점포 입지란 소매업을 하는 소매점포의 구체적인 지리적 위치를 의미하는데요. 그러면 점포 입지의 가치는 점포들에 대한 선호와 입지 근처에 고객들이 자유로운 이동을 방해하는 뭐 여러 가지 강이나 산 이런 자연적인 인위적 장벽의 존재 여부 영향을 또 많이 받아요. 그래서 소매업 입지는 소매점의 표적 세분 시장에 도달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또 합니다. 그다음에 점포 입지에 우리가 대안으로 이제 다른 소매점들과 이 지리적으로 격리되어 있는 독립 입지라는 걸 배우셨죠. 지리적으로 인접하고 밀접되어 있는 군집 입지 등이 있는데 일반적으로 이제 의류, 구두, 가구 등의 선매품을 판매하는 어떻습니까? 좀 못해놨습니다. 점토가 아니라 점포죠. 점포들은 군집 입지에 위치하여야 하나 전문품을 판매하는 점포는 독립 입지에 위치하여도 매출액에 큰 영향을 받지는 않죠. 참고하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입지와 부지의 명가 요소는 한번 읽어보셔야 돼요. 그래서 이제
요거는 65페이지에 일단 동그라미 2번의 기역에 입지와 부지의 평가 요소 같은 경우는 우리가 한 번씩 이제 밑줄 치셔서 그 내용만 좀 보시면 돼요. 그래서 통행량 따져야 된다. 그래서 이제 통행인 수, 통행인의 유형, 차량 통행량, 차량 통행의 대수와 차종, 또 교통 밀집 정도, 주차 시설, 책을 많이 주차 시설을 강조하죠. 주차 시설이 있느냐 없느냐, 뭐 이런 것들, 주차장 수, 점포와의 거리, 조금은 주차의 가능성, 그다음에 교통, 대중교통수단, 그다음에 점포의 구성, 그다음에 특정의 부지는 이제 가시성, 눈에 보여야 되고요. 입지 내의 위치, 점포 조건 이런 것들 따져본다는 것만 그냥 내부적으로 보시고요. 유통 집적 시설에 대한 유리한 입지는 뭐 교외 지역은 이제 마찬가지로 이제 밑줄만. 교외 지역은 인구가 이제 충분하고 앞으로도 인구 증가가 예상이 돼야 되죠. 외적인 곳이니까. 간선도로망은 간선도로망이 갖추어진 경우 어디에든 자동차가 올 수 있고요. 핵점포라는 게 이제 핵심에 대한 목적 점포가 있었잖아요. 그래서 이 핵점포가 있으면 누구든지 찾아오므로 고객의 이 직갱력이 높죠. 이런 것도 이제 나올 수 있겠죠. 그다음에 지역 최대의 주차장이라든지 점포 부족 상태. 점포가 부족한 상태라면 소비자 우리가 대형 유통시설 출점을 또 기대합니다. 독립상권의 성격. 독립상권이란 이제 구매력이 다른 상권으로 유출되기 어려우므로 유리한 조건을 또 갖고 있죠. 그다음에 뭐 핵점포라는 자체는 어떻습니까? 핵이 되는 핵심이죠. 그러니까 앵커 스토어라는 자체는 앵커는 이제 배를 고정시키는 이제 다시입니다. 그죠? 핵이 되는 핵점포라는 자체는 한번 입점하게 되면 잘 움직이지 않죠. 그래서 상권이 넓고 다수의 고객을 유인할 수 있는 영업력이 강한 점포입니다. 쇼핑센터의 중심 점포를 말한다. 그래서 상대적으로 점포 규모가 큰 것도 핵점포의 중요한 조건이고, 계획적으로 세워진 쇼핑센터에서는 핵점포의 선정에 따라서 경영 성적이 또 크게 좌우되죠. 그 다음에 이제 출점을 위한 입지 평가 방법은 이제 주목구구시 보면 이제 하나씩 경영자 이제 주관적인 경험에 기초해서 입지를 평가하는 게 주목구구시고, 체크리스트는 어때요? 체크리스트란 이게 체크난만처럼 리스트를 작성해서 매출과 비용에 영향을 주는 요인을 체크리스트화해서 입지를 또 평가하는 것이다. 그냥 참고하시고요. 오른쪽도 마찬가지예요. 점포 입지 선정은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입지 선정의 요인은 기억, 점포를 어느 도시 혹은 어느 상업지역에 개설할 것인지 하는 문제에 영향을 주는 요인들, 그다음에 선정된 도시나 상업지역 내에 어느 특정 지역에 점포를 개설하냐에 대한 문제에 영향을 주는 요인들 제목 위주로요. 도시와 상업지역도 마찬가지예요. 이 소매상점의 위치로서에 대한 도시는 한 도시나 그 주변의 상업지역 범위 내에서 있는 산업체들의 수나 형태 그리고 특성은 잠재적인 고객의 소득과 안정성 및 고객이 원하는 상품의 종류에 영향을 미치겠죠. 도시나 상업지역의 선정 시 고려되는 사항은 뭐 상업지에 대한 인구, 도시의 발전, 제목 위주로 잠재적 고객의 구매 관습, 그 다음에 주민의 구매력, 부의 분배, 그 다음에 경쟁의 본질과 강도, 제반 법령과 제도 이 정도. 그 다음에 이제 부지의 선정은 뭐 출정된 매출액이라든지 취급 상품의 종류와 고객의 구매 관습, 고객의 통행량. 오른쪽에 리을번을 좀 체크해 보세요. 이 경쟁자의 타 점포들에 대한 관련된 위치가 중요하겠죠. 소매업자는 인근에 있는 경쟁점에 대해서 면밀한 연구를 해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자동차 소매업자는 자동차 거리에 위치하여 그의 경쟁자 사이 가까이 자리 잡는 것이 아주 바람직하겠죠. 그 다음에 여성복 전문점 어때요? 이곳저곳 돌아다니며 상품을 구매하는 이제 선매품이라는 게 있었어요. 그래서 뭐 그런 고객 취향에 맞게끔 유사 전문점이나 백화점 근처에 장소를 해야 되고, 뭐 접근성은 중요하니까 물어보고요. 그 다음에 이제 넘겨보시면은, 요거는 좀 보셔야 됩니다. 70페이지 가시면요. 70페이지 가시면, 요거는 여러분들 중요해요. 혹시라도 시험 문제가 70페이지 보시면, 박스에서 요거는 비교할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비교할 수 있어가지고, 자, 들어갑니다. 자, 이 70페이지는 그 박스를 정리를 잘 하십시오. 그래서 첫 번째는 출점 지역입니다. 지역. 그래서 이제 지역 선정 시 고려 요소. 좀 넓게 보는 거시적이 되겠죠. 거시적이다. 근데 항상 반대적인 개념이 나오니까 지역이 있으면 아까 부지가 있다 그랬어요. 부지가. 그래서 이제 부지 선정 시
고려 요소. 자, 그럼 요거는 아까 제가 거시적이면 미시적이 되겠죠. 그래서 크게 보고 좀 작게 보는 겁니다. 그래서 이건 뭐 지역이라는 단어가 들어가겠죠. 지역 발전 상황, 지역 주민의 구매력. 자, 부지라는 자체는 이제 접근성 같은 게 이제 엄히 중요하고, 부지의 특징 같은 거, 부지 이런 게 들어가죠. 그다음에 여기는 상업 지역이나 인구인데 예상 매출액. 그래서 그런 것들 이제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서 좀 나눠서 볼 수 있다. 자, 근데 이제 이거는 뭐 낮은 거고요, 출제 빈도가. 그다음에 이제 여기 지금 보시는 70페이지에 나와 있는 자, 소매 입지의 평가에 별표를 쳐놓으시기 바랍니다. 여기가 이제 문제가 배정이 되는데요. 자, 입지 평가의 의의와 방법은 뭐 소매 입지를 정확하게 평가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그 이유는 점포의 입지가 한 번 결정이 되면 이를 바꾸는데 상당한 시간과 비용이 들기 때문이라는 것은 우리가 유통물류 일반 관리에서도 말했고, 우리가 처음에 아까 말씀드렸지만 포피믹스의 플레이스라는 게 있어요. 장소 때문에. 그래서 한번 장소가 입지되면 비탈로죠. 변동이 쉽지가 않죠. 그래서 소매 입지의 평가에 대한 의의는 밑에 미국의 대표적인 유통학자인 고시나 루이스 등 소매 입지의 평가의 중요성에 대해서 언급했다는 자체를 이제 보시고요. 자, 본격적으로 들어갑니다. 자, 이제 그 소매 입지에 대한 평가 방법이 중요해요. 그래서 평가 방법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수요 예측과 그 수요 공급 측정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소매 입지의 평가에 활용되는 대표적인 네 가지를 들 수가 있는데, 자, 수요를 측정하는 게 있습니다. 수요 측정. 그래서 이제 구매력 지수입니다. 얼마만큼 이제 구매력이 있느냐. 수요에 대한 구매력 지수죠. 자, 구매력 지수를 우리가 거기 보시면 이제 바이닝 파워 인덱스. 그래서 BPI라고 하고요. 자, 그다음에 이제 판매 활동 지수, Sales Activity Index. 그래서 판매 활동 지수. 이 두 가지가 수요 측면이에요. 판매 활동 지수다. 이렇게 보시고요. 그다음에 수요와 함께 공급을 측정하는 게 있죠. 그래서 수요와 공급 측정. 수요뿐만 아니라 공급까지 다 측정하는 수요 공급 측정이 있습니다. 자, 이거는 이제 우리가 어때요? 소매 포화 지수라는 자체가 가장 출제 빈도가 높아요. 그래서 우리가 소매 포화 지수, 소매 포화 지수. 자, 이걸 이제 우리가 IRS라고 하죠. IRS. 그 다음에 이제 매년 거의 출제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거하고 그 다음에 시장 확장 잠재력 지수. 시장 확장 잠재력 지수. 자, 이거는 이제 우리가 MEP라고 하죠. 그래서 이 두 가지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얘네들은 이제 매년 출제가 됩니다. 그래서 이제 요거는 좀 시간이 걸릴 것 같아서 좀 이걸로 끊고요. 다음 시간에는 중요합니다. 다음 시간에 소매 입지 평가 방법을 하나씩 얘기를 해드릴게요. 왜냐면 이 수요 측정의 구매력 지수라든지 이 자체가 서로 연결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다음 시간에 하는 자체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서 다음 시간에 이제 요번에 가정해 봤던 63페이지 상점에 대한 분류 있죠. 그것도 한번 훑어드리면서 다음 시간에 정리를 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좀 우리가 쉬었다 가죠.